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영찬 신부의 고대사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에 전해진 그 문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특별히 그 삼국시대의 문명들이 건너갔는데,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오국시대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 더하기 마한과 가야국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마한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는 그 역사학자들의 책임이라고 나는 보는데, 네. 이 팩트 체크를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데, 네. 저 역사학자라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웬만한 건 그냥 두리뭉실 다 숨겨버리고, 네. 삼국시대니 신라 백제 고구려만 들이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마한의 가야라든가 이런 거는 대충 빼버리고, 네. 삼국시대다 이런 그게 참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예.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이제 식민사관의 발로 그런 결과도 영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추어이지만 예. 이렇게 쭉 해보니까 야 정말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늘 얘기지만 이 어떤 그 국가의 조상들의 어떤 그 슬기, 지혜, 예. 이런 어떤 문명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충분히 있고도 남는 네. 정도의 아주 많은 그런 거 있는데 예.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거두절미시키고 네. 자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역사학자들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리라 보고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마한이라는 이 국이 대단한 나라였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예. 오늘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예. 부족하지만 알려드리려고 하고 예. 요게 좀 자극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좀 갖는다면 저는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마한은 초창기에 대략 서기전 2세기부터 서기전 2세기부터 서기 후 길게 보면 한 6세기까지도 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700~800년도 길게 보면 존속했던 그래요. 어이구 대단한 나라죠. 예. 물론 이게 한 국가는 아니었어요. 마한이라는 이 지역이 백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백제가 있던 지역에서부터 지금의 청주 그래가지고 그 위로는 낙랑국 최승이 세운 낙랑국하고도 접경을 이루고 아주 굉장히 큰 지역을 아우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충청도 지역 전체다. 충청도, 경기도 여기까지 다 포함되죠. 낙랑국이 어디 있었냐면은 황해도 그쪽 지역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백제가 이제 기원전 한 50년 그 당시에 들어와 가지고 경기도 일대를 차지하니까 이제 밀린 거죠. 그 마한이 역사학자들 얘기가 마한에 한 50여 개의 부족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치는 이제 백제 이후에는 이제 조금 충청도, 전라도를 아우르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었고 50여 개의 부족국이 연맹체로 이룬 하나의 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럼 자기들의 그 연맹체가 마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그렇죠. 마한. 크게 마한, 번한, 진안 이렇게 네. 있어서 진안 쪽에도 10여 개의 부족국이 아하. 있었고 또 번한 지금의 옛날 그 가야 쪽도 10여 개의 부족국이 형성되고 네. 저 가야야말로 정말 뭐 여러 개의 가야가 있었어요. 금강가야, 아라가야 예, 해가지고 가야야말로 이게 뭐 가야가 뭐 몇 개의 국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래도 마하는 탄탄한 연맹국을 형성하니까 예. 부족은 뭐 많지만 예. 뭉친 예. 나라니까 예. 힘이 더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여러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그 이 교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 특히 이제 그 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징으로 첫 번째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온관 문화예요. 온관. 문화. 그러니까 도자기로 관을 쓴 관을.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데 아하. 이것이 그 만의 그 독창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그 당시에 그 중국 쪽에 그 이제 뭐 양나라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송나라 이제 남송 뭐 북송 또 나뉘고 뭐 하면서 거기에 또 양나라도 있고 중국도 뭐 다양하니까 네. 거기에도 그 온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토기, 도자기도 보면은 서로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한반도 내에서는 한반도 내에서는 만에만 온갖 문화가 예, 있어요. 아주 독특한. 예. 다른 데는 없어요. 예. 다른 데 뭐 신라, 고구려, 예. 뭐 가야 이런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것이 이번에 내가 제주도 가가지고 예. 제주도 나는 요새는 어디 가면 저 박물관 가기 바쁜데 예. 거기 이번에 가서 거기서 2년 있으면서 관심도 안 갔던 내가 박물관을 관심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예. 거기에 온갖 문화가 있더라고. 야, 그래서 이 제주도에도 온관이 있었네. 내가 이번에 가서 보았는데, 그만큼 교류가 있었다는 거를. 그렇겠죠. 제주도도 옛날에는 탐나라 그래서 거기에 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탐나고. 국가였어요. 예. 거기가 아주 그리고 무역 문물의 중심 허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 탐라국도 그 온간이 있는데 그 만만큼 온간이 그렇게 발전된 것은 아니더라고. 왜냐하면은 제가 만이 이제 저기 백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좀 짜그라들면서 이제 나주 중심의 국을 이렇게 형성을 해요. 그 아시다시피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 앞자 따서 전주자 그러잖아요. 전라도라 그러잖아요. 그 나주가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중심 허브 수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나주에 보면은 이 온갖 문화가 400년, 500년 정도로 400년 정도에 보면은 그 온간이 전에는 주로 어린애들을 근데 그 400년 정도 가면은 대형 온간이로 발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 그 관으로도 이렇게 쓰게 되고 그래서 그 3m 이상이 돼요. 큰 대형은. 근데 그거를 현재 그 이제 나주에 가면은 나주에서 그 이제
나주에 보감린가 하는 때에 거기다가 이제 나주 박물관을 세웠는데 아주 그 대규모로 세웠어요. 거기도 내가 갔다 왔어요. 네. 근데 그 나주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야 돼. 예. 버스를 타고 한 30분 가야 있는데, 거기를 힘들게 이제 갔는데, 가니까, 휴가 안 내. 그래가지고서는, 겉에만 보고 왔는데, 그 보감리거든요. 그 보감리 거기에 그 무덤. 예. 이걸 뭐라 그러지? 이제 큰 무덤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고분. 예. 왕릉 비슷한 그 고분 전시관. 아니 전시관이 아니고 예. 그 영산강이거든. 거기가 이제 영산강의 근처거든. 예. 영산강 근처에만 우리가 그 신라에 가면은 왕릉은 아마 대부분이 봐서 알 거예요. 네. 그런 능이 영산강 근처만 한 200여 개가 있고, 나주 박물관 근처에만 한 100여 개가 있어요. 그래요. 내가 그거를 가서 눈으로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예. 그 마한 찍으면은 박물관 근처에 이제 있는데 이 왕릉에 버금가는 그러한 그 고분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신라에만 이런 왕릉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주에도 벌판에 그냥 그런 능이 그냥 즐비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봉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분이죠. 큰 봉분. 예. 그쪽 지역 사람들은 한 10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어떤 길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세운 이제 조산이다, 만든 산이다. 그렇게 알았다. 그렇게 알았지. 이게 어떤 왕릉이고 마한의 어떤 권력층의 무덤이라는 걸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 놈들이 이제 1900년 초에 그거를 알고서는 이제 다량 이제 해가지고서는 파가지고서는 도굴해 가는 이런 참사를 겪고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다는 도굴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했더니 특히 이제 그 보감리에 이제 그 고분 3호분이 있어요. 이 3호분이 특히 이제 이 높이만 한 40m 되고 그거를 발굴을 이제 지금은 이제 발굴할 거 다 하고 이제 덮어놨으니까 모르지만 그걸 발굴을 하는 게 이제 이제 들어가면 유튜브나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아파트식 무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기별로 이제 무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층이 있나 몇 층이. 그래서 이거를 후대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아파트식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 이제 권력자들이 주로 쓰는 그런 그 아파트식이 아주 여러 개가 몇 개인지 내가 안 써놨는데 몇십 개의 무덤이 이렇게 층을 이루어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역사의
변천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온관 무덤을 쓰다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석실 무덤도 나오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거를 통해서 그 문헌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그래서 많은 역사 유물이 나왔고 뭐 유리 구슬이라든가 뭐 여러 형태의 수십 개의 무덤이 발굴이 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뭐 금동 신발도 나오고 뭐 해서 최고 지배자의 고부님을 알게 됐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 나주 박물관에 가면은 그 근처에만 한 10개 고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쫙 이렇게 보여요. 주변에. 그 무덤도 올라갈 수 있게 해놨나요? 무덤은 못 올라가고 그 박물관 옥상에 박물관 옥상에 올라가 보면 그 주변에 고분들이 쫙 이렇게 보여요. 이제 그런 이제 것이 있고 저 마한이 그 위쪽에 그러니까 뭐 광주서부터 그 위에 또 또 광주 위에 뭐가 있나 뭐 한평은 미친가 뭐 그렇고 그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 나주 영산강 일대 밑에 해준가 이런 전체 지역으로 보면은 이 고분이 한 400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 그 지역에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뭐 백제가 그쪽을 나중에 다 점령을 했는데 근초고왕 370년경에 근초고왕이 이제 그 공주에서 부여에서 공주로 천도를 해요. 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쪽을 통합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아직도 이 온갖 문화나 여러 형태를 보면은 아직도 나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라남북도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아직도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어떤 그런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을 이러한 그 여러 그 유물을 통해서 역사자들이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가 그냥 느낌에 백제와 어떤 마한의 그 지역이 어떻게 좀 겹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마한의 문화인지 아니면 백제의 문화인지 이런 게 구분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분을 이 역사학자들 얘기가 금을 이용한 유물들 이런 거는 아직은 그래도 백제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한 쪽에 금으로 한 유물들은 뭐냐? 어떤 교류로서 주고받은 서로 백제도 마한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나중에는 몰라도 적어도 처음에는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독립국으로서 인정하는 교류로서 주고받은 유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어찌됐든 그 마한의 그 특종, 그 문화의 특성은 온갖 문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 마한과 일본과의 교류예요. 이 마한은 그 일본에 처음에 이제 자리 잡은 게 요즘 시간에 얘기했듯이
백제가 자리를 잡아요. 예. 야마토 외라는 국가를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백제국이에요, 백제국. 그 일본에. 일본에. 예. 그 오사카죠. 오사카. 오키나와가 아니고. 예, 오사카 지역에. 예. 오사카 지역에. 예. 근데 그 동시 내지는 뭐 거의 같이 예. 야마토 외라는 게 있지만 지금의 그 이제 규슈 남쪽 지역에 규슈 쪽에는 뭐라 그러지? 난 이름을 못 하겠는데 어떤 부족이 또 있어요. 예. 부족이 독립적인 네. 부족이 있었어요. 아카젠키 부족. 아카젠키 부족인지 뭐 하여튼 간에. 예. 예. 그러니까 야마토 외가 다 지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아하. 것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 무슨 그 부족이 나름대로의 이제 국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 그쪽과 많이 교류가 상당히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인 박사. 왕인 박사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백제 사람으로 배우고 알고 그랬는데 이 보니까 마한 사람이가 왕인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주 지역에서는 왕인 박사를 기리는 행사를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인 박사가 이제 뭘 가져가냐 하면 논어 5권하고 천자문하고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일본 그쪽으로 가서 전해주고 그리고 백제 야마토에 백제국으로 들어가서 태자의 스승이 돼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그 이제 그 일본의 그 히라카나 가다카나 일본 언어의 기초를 닦아주는. 그래가지고 이 마한에서 들어간 게 상당량 들어가요. 뭐 여러 가지 그 도자기 굽는 기술, 또 말을도 마한에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떤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한에서 백제에서도 많이 들어갔지만 마한에서도 많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 마한의 그 역사 그 문화가 아주 찬란했다. 그리고 이 온간이 이 베트남에도 있어요. 베트남에도 있고 일본 지금의 사가현 이제 요시노가리 금방 내가 얘기한 그쪽 지역에 요시노가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유적에서도 나오고 일본에서도 온갖 그 장묘 문화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온갖 문화가 베트남, 중국, 마한, 제주도, 일본 이쪽 저 사가현, 규슈의 사가현 이런 데에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고인돌도 뭐 그쪽 지역으로 많이 있고, 그래서 반츠카 규슈 지역의 반츠카라는 호족이 야마토 정권과는 상관없이 있었는데 그 반츠카라는 호족이 마한과 교류를 많이 했다. 근데 이게 이제 5, 6세기예요. 5, 6세기. 근데 이 시기에 가야가 또 많이 들어가요. 가야에 그래서 아까 전번에 얘기했듯이 일본의 건국 신화가 일본 역사학자가 스스로 얘기를 했듯이
오카 마사오 민속학자 1930년대에 오스트리아 빈 대학 가서 민족학공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예.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팩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민속학을 역사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인데 네. 뭐라 했냐면 일본 건국 신화는 고조선 단군 신화와 가야 김수로 왕의 건국 신화를 합작해가지고 만든 게 일본 신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가야의 그 건국 신화가 가야의 영향이 그만큼 많았었다는. 그러니까 일본은 가야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고 만의 영향, 백제의 영향, 그다음에 신라의 영향. 그러니까 일본의 건국 신화가 신라에서 온 신하고 가야에서 온 신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어찌됐든 그 두 문화 안에 이제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명의 차원에서는 이제 마흔에서 많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예. 그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갑시다.